아무리 집중호우였다지만 서울의 강남이 이렇게 물에 잠긴 장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입니다.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인 물폭탄이 쏟아지는 건 제 기억에도 흔치 않았던 일입니다. 피해는 불가피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자, 서울 강남 지역이 유독 이렇게 집중호우에 취약한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데요. 이 오목하게 패인 모양으로 강남역 일대는 바로 옆 서초역이나 역삼역보다 지대가 10m 넘게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가 오면 깔때기처럼 강남역 주위로 빗물이 모이는 겁니다. 지형이 그렇다면 미리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선 강남대로 일대에 하수관로가 잘못 설치된 게 문제였습니다. 예. 강남역 주변과 반포 같은 저지대는 이 인공적으로 빗물을 끌어올려서 내보내야 하는데 펌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반포천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반포천의 통수 능력도 부족해서 수위가 올라가면 수압이 높아져서 빗물이 역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강철 맨홀 뚜껑 위로 빗물이 뿜어져 나온 거군요. 네, 빗물이 거꾸로 흘러온 그 압력이 그만큼 엄청난 건데요. 이 저지대뿐 아니라 역삼동이나 논현동 같은 고지대 맨홀도 넘치고 또다시 이 물이 저지대로 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서울시는 2015년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러고 나서 1조 4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예. 먼저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2016년까지 마무리한다던 공사가 예산과 설계 문제로 2024년으로 지연됐습니다. 서울시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압기관 시설물 있습니까? 상수도, 통신, 가스 이런 하수관로를 모델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물들이 땅속에 매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 공사들이 진행 중입니까? 네, 삼성 사옥을 지으면서 하수관로를 잘못 만든 것도 강남역 침수의 원인 중 하나였는데 2018년에 공사를 마쳤고요. 또 반포천 상류로 몰리는 빗물을 중류로 분산시키는 빗물 터널 공사는 2달 전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같은 집중호우를 막기에는 이걸로도 부족했다는 거고요. 네, 서울시는 시간당 85mm 수준의 집중호우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폭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이 115년 만의 물폭탄은 감당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정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를 대책에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공사일수록 겉으로 결과물이 보이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인프라, 국가 기반 시설은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 돈이 1조가 있다고 해서 1조 공사가 1년 만에 끝나느냐? 1조 공사 같으면 10년 이상 걸려요. 우리는 시설을 점점 더 개선해 나가고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시의 지속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선거로 단체장은 바뀌더라도 시민들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